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5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이제 완연하게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야당 당대표 이재명, 거짓말쟁이, 욕쟁이, 숱한 범죄를 횡령, 배임, 협박, 이재명을 구속시켜 놓고 조사를 하면은 처벌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형 김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을 해서 체포 동의안, 체포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 끝이 나면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가결, 부결 나오는데, 오늘 부결은 되겠죠. 민주당이 똘똘 뭉쳐갖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민주당 내 얼마나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는가, 이게 변수고, 이재명은 오늘 이후에 대표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를 그래도 야당의, 대한민국 이 경제 10대 대국의 야당의 당 대표로 두고 있다는 저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천하의 범죄자를, 천하의 욕쟁이를, 천하의 사기꾼보다 더한 인간을, 감옥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이상을 살아야 될 인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데리고 와서 실형만 4년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같으면 한 30년, 이재명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60년을 살아야 돼요. 60년. 이 사회, 자유로운 사회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간, 숨쉴 자격이 없는 인간은 저는 이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범죄인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만 범죄인 소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야 합치면, 국회 안에 보좌관까지 합쳐가면 도둑놈들이 버글버글 할 겁니다. 버글버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다. 어디서? 여의도에서. 저런 여의도를 뭔가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위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르고 지금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고, 심지어 내일 모레 3월 1일이라도 법정 공휴일, 국정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저 미친 인간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인간들이 아닙니다. 국회가 문을 열면 뭐합니까? 필요한 민생 법안부터 기업 반도체 법 같은 거 통과도 안 시키고, 국회를 그냥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밥벌이 이익 되는 것만 몰아치고 하는 저 국회, 저는 제가 볼 때 반드시 하늘의 벌도 받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마 많은 준비를 해가서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 같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재명의 가슴에, 심장에 빗으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체 가슴에 빗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목소리로 들릴 그런 날이 오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 꼰대들이 그랬습니다. 국무위원은 저러면 안 되는데, 국무위원들은 정치인들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안 그런다. 젊은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할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 썩어 자빠진 인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안 됩니다. 썩어 자빠진 인간들은 국민들에게 이게 썩어 자빠졌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멋지게 잘했습니다. 정치 한 번도 안 했던 한동훈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변혁시키는 기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지 한 번도 안 들고 정치 한 번도 안 했지만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 내년에는 싹가리 해야 된다. 싹가리. 정치 한 번도 안 했던 국민들 보내갖고 정치를 해보라고 맡겨야 됩니다. 지금 1선,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이런 인간들, 제가 볼 때는 한 10%나 쓸만한 인간 있을까? 90%는 쓸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볼 때 총선할 때 반드시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율사들, 법률가들 국회 진출시키는 걸 좀 막아야 됩니다. 커터 제한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볼 때는 법률가들이 숱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친구들, 동료들, 자기가 있었던 회사, 법무법인에 돈벌이 해주는 일만 수두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만들고 기업들이 수익 나면 돈 갖고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법률 비용으로 쓰게끔 만들고, 이게 제가 볼 때 국회 안에서
뭔가 고도의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르겠지 하고 고도의 돈벌이를 법률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떤 인간들에게 돈벌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죽어가고 기업들이 힘들고 하는데 기업들 돈 빼먹을 짓만 골라가면서 국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언론 홍보비, 법률비 얼마나 연 지출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회 율사들이 자신들 동료들, 자신들 있었던 회사들 거기에 돈벌이 해주고 있는지 공개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법률 지원비, 법률에 소송비 지출하는 지출 비용, 홍보 비용, 왜 언론 깡패들한테 상담금 주듯이 그래 안 하면은 기업 경영하기 힘들 정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법률가들 진출하는 거 커트로 제한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한 10% 각 분야별로 직능별로 골고루 국회직을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율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주둥이만 털어가고 주둥이는 막 입원 살아있어요. 근데 국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률가 한동훈의 활약을 기대하고 국민들은 박수로 보냅니다. 지금 이재명 구속에 대해서 국민들 47% 정도 국민들은 구속해야 된다, 대표직도 물러나야 된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이재명이가 진짜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돼야 된다, 또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겠지만은 방탄하고 난 뒤 방탄 정당, 방탄 국회, 그리고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부결시켰던 인간들도 못난 인간들, 이재명에게 돈 받아먹을 가능성이 큰 인간들. 이재명이 그럽니다. 아니 뭐 내가 내보고 돈을 많이 해먹었다 하는데 원래 작물아비가 작물을 갖고 있어야 그게 작물아비 아닌가?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 왜 내가 돈을 해먹었다 그러느냐?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왜 그러냐? 천화동인 김만배 그 지분들 일정 부분은 그분 것이라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분. 모든 쌓인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인데 나는 아무 죄 없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 채권들은 다 해먹었는데. 이하영이 보세요. 지가 임명한 부시장이 쌍방울 법인카드 갖고 다니면서 막 쓰재끼고 북한에 대북 송금한다고. 아니 이화영이가 북한에다 왜 대북 송금을 합니까? 이화영이가 뭐 한다고? 다 주군인 이재명을 위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말이 주군의 기수에 방향 없이 지 혼자 띱니까? 그건 미친 말 아니에요? 이화영이가 미쳤습니까? 정진상이가 미쳤습니까? 김문기 등등 그 죽어갔던 사람들. 저는 이재명 구속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법치가 바로 서는 날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반드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에 기도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이재명이가 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법치가 승리하는 날이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민주당은 패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 이래 가도 죽고 저래 가도 죽고.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양심 바른 의원들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오다 보니까 뉴스에 그 김현철, 김홍엽, 노재현 뭐 등등, 박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이제 모였다. 그래서 선대 어른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뭐 이랬다는데,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신들이 세운 정치 철학과 목적을 위해서 피 터지게 투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투쟁이 자신들의 통치 기간을 마치면서 끊임없는 투쟁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다음 사람이 또 정치할 때는 박수를 보내주고, 또 자신들이 정치했던 그 시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만나고 난 뒤에 흘러놓은 메시지, 우리끼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자. 얼마나 정치가 썩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대통령 아들들이 모여서 그러겠습니다. 다 이제 아들들도 60대 중반이 되어 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세상도 이치도 알만한 나이고 한데, 그 아들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저 썩어 자빠진 정치판을 위해서 더 따끔한 말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도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류 많은 인생,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아들들이
아버지가 대통령 한 것만해도 위대한 일들이었고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것만도 또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을 거 꾸짖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하는 그런 대통령 아들들의 뭔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종일 우리 순국결사대 그리고 애국엄마들이 또 어제 하루 종일 낮을 지키고 밤을 지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애국엄마 아침에 오셔갖고 초소를 지키고 또 순국결사대가 와서 이 초소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소가 진짜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고 대한민국 호국의 대한민국 반공의 그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스패너 변함없이 긴 세월 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박수를 보냅니다. 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